태용이 먼저 하고 있죠. 저번 시간 숙제가 25페이지부터인가? 맞지? 25페이지에 질문 160, 161이요. 160, 161? 160번 먼저 보자. 160번 먼저 보자. 160 보면은 9의 11승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10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뭐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머지를 이렇게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런 문제를 항상 풀 때에는 기준에 숫자를 하나 딱 잡아주는 게 좋거든.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9라는 숫자를 10으로 만드는 게 좋아. 항상 방향성을 생각할 때 여기 나누는 놈 있지, 그지? 이 나누는 놈을 항상 어떤 기준 같은 걸로 생각을 해서 얘로 9라는 숫자를 작성하기가 쉽거든? 10 빼기 1 정도로 작성을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요게 10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요거를 얘기할 때 설명했던 개념은 이런 거지. 10-1의 11승이라는 놈을 우리가 무슨 정리를 할 수가 있어? 이항 정리를 할 수가 있잖아. 이항 정리라는 게 항을 떨어뜨려가지고 쫙 정리를 하겠다는 건데 그럼 얘를 쫙쫙쫙쫙 이렇게 정리를 할 건데 뭐 예를 들어서 10을 11개 뽑았다고 가정을 하면 10의 11승이고 마이너스 1은 하나도 안 뽑았겠지. 그때 경우의 수는 11C 뭐 11이라고 적어도 되고 11C 제로라고 적어도 되는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얘를 이항 정리할 때 있어서 첫 번째 항이지. 첫 번째 항. 이런 식으로 항을 정리를 하면은 총 12개의 항이 나올 거거든? 근데 이걸 다 정리하기에는 조금 번거롭잖아. 그래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한다 이거지. 가령 1번 놈을 보면은 1번 놈은 10의 11승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 10의 11승이라는 인수 안에는 사실 10제곱이라는 값이 들어있지, 그치? 그럴 때 이 첫 번째 항 자체를 단독적으로 10의 제곱으로 만약에 나눈다면 10의 제곱승으로 만약에 나눈다면 이때 나머지가 어떻게 될까? 10에 얘를 10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어떻게 될까라는 거야. 백을 1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일까? 0이지. 나머지가 0이지? 1000을 10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일까? 0이지. 무슨 말이냐면 1000이라는 이 숫자 자체가 100이라는 놈을 인수로 가지고 있지.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나머지가 뭐가 된다?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 첫 번째 항을 내가 10의 제곱으로 나눠보고 싶은데 이미 10의 제곱이라는 값이 이 안에 인수로 들어있지. 그럼 이때 나머지가 몇이 생길 것이다? 0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린 결국 10-1의 11승을 쫙 이항 정리를 했을 때 10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놈들은 어차피 나머지가 0일 거니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어디를 볼 거냐면 저 뒤쪽에 10을 2개만 뽑는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야? 10을 2개만. 그럼 이때 마이너스 1은 몇 개를 뽑냐 하면 9개를 뽑았겠지, 그지? 11C 2 정도로 이렇게 적읍시다. 그럼 얘도 역시 누굴 인수로 가지고 있냐면 10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긴 있다라는 거야. 일단 요건 킵할게, 킵. 그 다음에 11C 1로 내려가서 10의 1승도 있겠지, 그치? 10의 1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몇 개 뽑는 거야?
10개 뽑겠지, 그지? 11C 제곱, 그 다음에 10을 0개 뽑고, 마이너스 1에, 11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일단은 인수를 가지고 있는 놈에서 나머지가 안 나올 거니까, 앞에는 그냥 싹 없는 거야, 나머지가. 그럼 나머지가 여기서만 형성이 된다는 건데, 그걸 관찰을 해보면, 11C는 11이고, 얘는 10이니까 110이지. 마이너스 1의 10승도 1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110이 나오고 11의 C 제로니까 1이고 얘도 1인데 마이너스 1의 11승이면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 나머지랑 더해주면 그게 이놈 자체를 10제곱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될 거 아니야. 해서 보니까 요 나머지가 몇이라고 나오면 109라고 나오지, 그지? 109라는 숫자는 우리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이 100보다 어때 숫자가? 크기 때문에 얘를 100으로 더 나눠볼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얘를 100으로 다시 또 나눠보면 몫은 상관없지만 어쨌든 나머지가 몇이 나온다? 9가 나오기 때문에 9를 정답으로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주면 돼. 이렇게 해주면 돼. 일단 개념 수업이니까 나중에 문제 풀려 가면 좀 더 많은 것들 선생님이 얘기해 줄 수 있어. 161번 봅시다. 161번. 15C 제로의 제곱, 15C 1의 제곱, 15C 2의 제곱 이걸 하겠대. 15C 제로의 제곱 더하기 15C 1의 제곱. 와, 짜자자 해가지고 15C 15의 제곱 이렇게 됐는데 요거를 NCR로 표현하시오 이렇게 된 거네, 그지? 요거는 어쨌든 문제풀이 자체에서 약간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든?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15C 제로의 제곱이라는 건 15C 제로랑 15C 제로가 곱해졌다는 얘기잖아. 어떻게 해야 쟤를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거든? 어떻게 해야 얘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일단 기초적으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제곱하면은 A 제곱이랑 B 제곱이랑 C 제곱은 나오지. 그치? 그런 생각은 들고 그 다음에 근데 뭐 A제곱, B제곱, C제곱만 나오는 건 아니지, 그치? 나오는 건 아니야. A의 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어떤 2차식을 생각을 했을 때 얘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곱을 한다라고 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A의 제곱 나올 수 있겠지, 개수로서. 그리고 B제곱도 개수로서 나올 수 있겠지. 그리고 C제곱도 개수로서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해서 일단은 15C 제로랑 15C 1이랑 15C 15 있지? 얘가 일단 내 눈에 보이게 만들어야 돼. 내 눈에 보이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얘들을 각각 우리는 이항 개수라고 부를 수 있지. 뭔가 어떤 식을 이항 정리했더니 얘네들의 각 개수들이 다 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이걸 이항 개수라고 하는 건데 그럼 역으로 생각하는 거지. 누구를 이항 정리해야 얘가 등장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15라는 숫자가 보이니까 누군가를 15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지. 그치? 이 상태에서 x 플러스 1이라는 놈을 15로 한번 해볼게.
x 플러스 1을 15승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15의 c에 15라고 하게 되면 x에 15승이지. 1은 0승이 되는 거야. 더하기 15의 c에 14승에 x에 14승에 1에 1승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써지면 마지막에 15의 c의 0승에 x의 0승에 1이 15개 뽑힌 이런 식으로 이항 정리가 되겠지. 이항 정리.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차피 여기 1의 0승이나 1의 1승은 다 1이니까 사실 없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지. 상관없고 x 15승의 개수가 얘지, 그지? x 14승의 개수가 얘가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열이 된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15C 15도 만들었고 15C 14도 개수로 만들었고 15C 제로까지도 다 만들었는데 나한테 필요한 거는 제곱이지. 제곱이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를 제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얘 자체를 제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15C 15의 제곱이 나오지 않을까? 15C 15의 제곱이 나오기는 하겠지. 그지? 이건 이제 x의 30승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 15C 14의 제곱도 나오게 되겠지. 그지? 나오게 될 거야. 내가.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얘를 직접 제곱을 해서 얘들을 살펴보기가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어쨌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x 플러스 1에 15승을 한 번 여기서 똑같이 다시 적을 수 있겠지. 일단은 빠르게 할게. 근데 이제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지 않아? 15C 제로라고 적고 x 15라고 적고 1 15라고 적어도 되지. 1 0이라고 이렇게 적어도 되지. 이게 똑같은 거죠 어차피. 15C 1이라고 적고 x는 14 똑같은데 1을 한 개 뽑았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이렇게 적게 되면 마지막에 적게 되는 게 15C 15라고 적게 될 거고 x가 맞지? 0씩 퍼지는 거니까 x의 0승에 1은 15개를 뽑았다. 이렇게 적어도 위식과 아래식은 똑같은 식이거든? 똑같은 식이라는 건데 하고 싶은 얘기는 15C 15의 제곱을 만들려면 이 항 안에 있는 요 놈 있지? 요 놈이 누굴 만나야 될까? 얘를 만나야겠지. 얘. 반대편에 있는 얘랑 만나야 얘가 만들어지지. 얘랑은 여기 이제 요거 바로 앞에 또 15C 14가 있었을 거거든? 걔랑 만나야 15C 14의 제곱이 탄생하겠지. 그치? 얘랑은 누구랑 만나야 돼? 얘랑 이렇게 만나야 15C C0의 제곱이 탄생할 수 있겠지. 일단 이런 생각이 들어. 왜냐면 선생님이 이걸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외우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공교롭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15C 15의 x의 15승 있지. 15C 15의 x의 0승이지. 둘이 만나면 공교롭게 x의 몇 승이야? 15승이지. 괜찮지? 15C 14의 x 14랑 15C 14의 x 1승이 있겠지. 여기. 둘이 만나도 몇 승이야? x 15승이지.
얘랑 얘가 만나도 x 15승이고 얘랑 얘랑 만나도 x 15승이고 얘랑 얘가 만나도 x의 15승이 만들어지게끔 이제 크로스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내가 얘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곱하기를 했는데 걔네들이 공통적으로 다 x의 15승이더라 이렇게 된 거고 그럼 x 15승의 개수가 얘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 얘랑 얘를 곱하기 해서 쫙 전개를 했을 때 하필이면 x에 15승인 놈들만 싹 모아놓으면은 개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어쩌라고 이게 아니라 1x 플러스 1이랑 15승, x 플러스 1의 15승을 쭉 전개했을 때 여기서 누굴 찾으면 된다는 거야? x 15승의 개수를 찾으면 된다는 거지. 얘랑 얘를 곱한 식에서 x 15승의 개수를 찾아주면 된다는 거야. 따라서 x 플러스 1의 15승이랑 x 플러스 1의 15승을 곱하는 값은 사실 x 플러스 1의 30승이고 여기서 x의 15승의 개수를 찾아주는 거죠. 그치? 그럼 이걸 이항 정리한다 치면은 x 15승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겠어? x 15개에다가 1에다가 15개를 주고 30씩 15라고 쓰겠지. 그치? 그래서 x 15승의 개수 x 15승의 개수가 서로 같을 것이다. 따라서 얘는 30, R은 15 이렇게 정리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문제에 사실 난 의도를 잘 모르겠거든. 의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로 들어가면은 살짝 이 테크닉을 약간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 15C 제로를 15C 제로 곱하기 15C 제로로 보라는 게 아니라 15C 제로 곱하기 뭐로 보라는 거야? 이걸로 보라는 거지. 왜냐면 15C 제로는 15C 15랑 서로 어때? 같잖아. 그치? 15C 제로랑 15C 15는 같잖아. 15C 5랑 15C 10은 같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 얘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잠깐만. 요즘 감기 걸려가지고 15C 제로랑 15C 15는 서로 같은 거잖아. 15C C1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제곱이 되어 있다라는 게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사실 얘는 누구랑 똑같다는 거야? 얘랑 똑같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15C 1이랑 15C 14랑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그러면 15C1 보면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항 정리를 사실 제일 베이직한 이항 정리를 이렇게 쓰거든. x 플러스 1의 n승을 기본적으로 제일 베이직한 이항 정리라고 해. 그럼 여러분들은 15C1을 보면은 x 플러스 1에 15승을 전개했을 때 x의 몇 차의 개수라고 생각이 들어? 1차의 이 개수가 15C1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15C1을 보면 x 플러스 1의 15승에서 x의 1차의 개수 아니야? 이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세뇌를 시키는 거지. 15C 14를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이항 정리꼴인 x 플러스 1의 15승에서 누구의 개수? x의 14의 개수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15C1이랑 15C14가 어떻게 되어 있어? 둘이 곱해져 있지. 그럼 내가 15C1이랑 15C14를 곱하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이 두 항을 어떻게 하겠어? 곱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얘랑 곱하면 당연히 x의 몇 승이래? 15승의 어떤 개수로 완성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얘뿐만이 아니지.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 15C3이야.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1의 15승에서 누구의 개수? x의 3승의 개수처럼 느껴지는데 마찬가지로 15C3이랑 똑같은 15C12라는 게 있을 텐데 얘는 x 플러스 1의 15승에서 x의 몇 승? 12승의 개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머릿속에 그냥 떠오른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얘랑 또 어떻게 될 거야? 여기 안 적혀있지만 또 곱해질 거지 둘이. 그럼 얘랑 얘가 곱해지려면 어쩔 수 없이 이 항이랑 이 항이 곱해질 수밖에 없잖아? 근데 얘가 곱해져도 또 역시 개수가 어떻게 돼? 네, x의 15승이 탄생을 하고 이거의 개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내가 얘네들을 만들어내려면 얘랑 얘를 일단 곱해야겠지. 둘이 곱해야 얘네들이 곱하는 일도 생길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개수가 몇인 것만 취합하면 된다? 15승인 것만 딱 다 취합하면 그게 얘네 아니냐 이런 거지. 그치?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차근차근 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지. 그치? 문제풀이가 되면 좀 더 선생님이 풀 수 있게끔 더 얘기해 줄게. 다른 거 질문 없고 넘어가서 34페이지 질문. 34페이지. 페이지 209번. 209번. 지호는 진짜 들을수록 목소리가 좋다. 잠자기 전에 내가 듣고 싶어. 하나 녹음해주면 안 돼? 잘 자려고. 209번 봅시다. 209번. 할머니, 할아버지를 포함한 가족 10명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을 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의자가 두 개나 왼쪽에 나란히 앉아야 된대. 그럴 확률을 구하라. 일단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초반부에 계속 얘기를 한 건 확률이라는 건
그러니까 표본 공간 속에서 어떤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쓰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전체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적으면 그게 확률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지? 그럼 일단은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를 포함해서 몇 명이라고 했냐면 10명이라고 했거든? 그럼 이 10명을 그냥 여기다가 배열을 해버리면 그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지. 아무런 조건 없이. 전체를 먼저 한번 써보면 10팩!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지? 10팩 하면 안 되고 원순열 개념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10명 중에서 아무나 먼저 앉으라고 할 거거든? 먼저 앉으라고 할 거야. 근데 걔가 이제 여기 한번 앉아본 거지. 그때 씬을 한번 관찰을 딱 했어. 여기도 앉아봤다? 그게 다를까 같을까? 다르겠지? 방금 본 씬이랑 여기서 본 씬은 다른 씬일 거 아니야? 여기 앉았을 때는 또 어떨까? 또 다르겠지, 그지? 다르다는 거 느껴지지? 여기 앉았을 때도 역시 다를 거야. 여기 앉았을 때도 다 다르지. 그러면 맨 처음 앉으려고 간 놈 입장에서 벌써 경우의 수가 몇 개야? 5개인 상태인데 여기 앉아보니까 좀 익숙하지, 그지? 본 듯한. 여기서 본 거랑 여기서 본 건 똑같겠지? 왜냐면 여기 왼쪽 3개, 여기도 왼쪽 3개 이런 거니까. 따라서 이때부터는 사실은 방금 봤던 경우의 수와 같은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자,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일단은 첫 번째 놈이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 된다는 거야. 그치? 첫 번째 앉는 놈이 그럼 남은 놈이 9놈이죠, 여러분들. 남은 놈이 9놈인데 그 첫 번째 한 놈이 어느 자리에든 간에 일단 앉기 시작하면 그 순간 남은 9자리는 다 어떻게 됐다? 다른 자리가 되어버렸다. 그 남은 다른 자리 9자리에 남은 9명을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9패. 쓰면 전체가 되겠지. 그치? 자,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의자가 2개 놓인 쪽 있잖아. 거기에 나란히 앉으셔야 된대. 그러면 할머니한테 먼저 앉으라고 하자. 할머니한테 앉으라고. 그럼 할머니 입장에서 앉을 수 있는 선택지가 여기 아니면 여기지. 방금 원순열 개념 설명했으니까 막 여기 얘기하면 안 돼. 할머니 입장에서 여기 아니면 여기잖아. 그럼 할머니가 앉았어. 그럼 할아버지는 여기 앉을 수밖에 없지. 할아버지는 경우의 수가 없는 거고 할머니가 경우의 수를 몇 개 가지고 있는 거야? 2 가지고 있는 거야. 할아버지는 경우의 수 사실상 1인 거고 이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기 고정이 되거든? 그럼 나머지 8명이 그냥 여기 서로 다 다른 자리에 앉으면 되겠지. 곱하기 몇 회? 8회. 하면 이게 확률이 된다는 거지. 그치? 연산해주면 9 남으니까 45분의 2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내주면 됩니다. 넘어가서 36페이지 216번 216번 또 213번 또 213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문제 풀어보면 앞에 배웠던 거 복습하는 거 같지? 무슨 말인지 알지? 213번 봅시다. 213번은 5개의 숫자 1, 2, 3, 4, 5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든 4자리 자연수가 3,300보다 커야 된대. 마찬가지로 일단 전체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이렇게 적어줄 거잖아. 전체부터 여러분들 먼저 한번 적어놓고 시작을 해볼까? 1, 2, 3, 4, 5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그치? 그러면은 4자리 자연수가 이렇게 하나, 둘, 셋, 4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 두 번째 자리도 5, 5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적어? 5의 4승이라고 일단 적어주면 되겠지. 중복순열이지. 그러고 난 다음에 3,300보다 클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3,300보다 여러분들 큰 숫자가 되려면 첫 번째 자리에 일단 3 아니면 4 아니면 5가 와야겠지. 괜찮지? 그래서 케이스가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1번 첫 번째 자리에 3이 오는 경우, 두 번째 케이스는 첫 번째 자리에 4가 오는 경우, 세 번째 케이스를 굳이 첫 번째 자리에 또 5가 오는 경우라고 얘기할 필요 없고
두 번째 구한 거에다 그냥 어떻게 하면 될까? 곱하기 2해도 상관이 없겠지. 왜냐면 첫째 자리에 4가 오나 5가 오나 뒤에 벌어질 일이 똑같을 테니까. 그지? 나눠서 생각을 할 건데. 첫 번째 자리에 3이 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 3300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두 번째 자리에 1이랑 2는 올 수가 없겠지. 그지? 1이랑 2는 올 수가 없겠지. 그래서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가 일단 3이랑 4랑 5지. 그지? 자, 다시 첫 번째가 3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 여기 올 수 있는 게 3이랑 4랑 5가 된다는 거야. 괜찮지? 근데 3이나 4나 5나 뒤에 아무 숫자가 와도 되지. 어차피 300보다 크니까. 그지? 그래서 어차피 다 똑같을 테니까 곱하기 3 할 거다 생각하고 3이 오는 경우만 보면 되겠지. 3이 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의 경우의 수가 중복 순열에 의해서 5 경우의 수야. 이거는 경우의 수가 5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게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한 경우의 수다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두 번째 쉬워요 여러분들. 첫 번째에 4가 왔잖아. 어쨌든 뒤에 있는 숫자가 뭐가 와도 무조건 크겠지. 그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5, 세 번째도 5, 마지막도 5니까 5의 3승이라고 쓰겠지. 그지? 근데 4가 오나 5가 오나 똑같을 거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2 한번 해줘야 되고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얘네 둘을 더하는 걸 여기 분자에다가 이제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치? 적어볼게. 5, 5로 묶어줄게. 25로 이렇게 묶어주면 3이랑 여기 10, 10이지 10. 30 이렇게 된 거지. 두 개 없애주면 둘 남잖아. 이렇게 연산해보면 최종적으로 25분의 에? 뭐야? 30이 아니라 14. 어이구. 14. 이렇게. 그래서 25분의 13 이렇게 된 거지. 그치? 됐습니다. 216번으로 가볼까? 216번. 216번 보면은 집합 x가 1, 2, 3, 4 이렇게 되고 x에서 x로의 함수거든? 근데 1, 2, 3, 4 1일 때의 함수값, 2일 때의 함수값, 3일 때 다 더해가지고 7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일단은 마찬가지로 전체 경우의 수를 적고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를 적어야 될 건데 문제 조건 자체는 f 1일 때의 함수값이랑 2일 때의 함수값이랑 3일 때의 함수값이랑 4일 때의 함수값 10이 돼야 된다. x에서 x로의 이렇게 지금 된 거지? 그치?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부터 먼저 적어놓고 갑시다. 전체 경우의 수는 아무런 제한이 없을 때를 얘기하지. 그치? 그러면 1 입장에서 어차피 여러분들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지금 문제 상황이 이렇게 지금 대응이 되는 거지? 이렇게 지금 대응이 될 거야. 1 입장에서 갈 수 있는 게 4시고 2 입장에서도 갈 수 있는 게 4시고 4, 4, 4, 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4의 몇 승? 4승으로 일단 전체 경우의 수가 써진다는 거지. 자, 사건을 얘기하자면 어떤 사건이냐면 하필이면 요게 충족될 사건이다 지금 얘기를 했거든. F1, F2, F3, F4. 그러니까 얘네들이 각각 대응이 될 건데 걔네들 다 합쳐서 하필이면 7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일단 분류를 시켜보자. 어떻게 해서 7이 될 수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은 큰 거부터 해보자. 큰 거 4를 하나 선택하고 4를 또 하나 선택하면 안 되겠지. 그럼 8로 넘어가니까 그럼 4를 하나 선택하고 3을 하나 선택해도 7이 이미 돼버렸으니까 또 안 되지. 그치? 4를 하나 선택하고 2를 하나 선택을 했는데 그럼 나머지 하나에다가 1을 주는데 나머지 하나가 또 받을 게 없지. 또 안 되지. 그럼 4를 하나 주고 1을 하나 주고 1을 하나 주고 1을 하나 주면 되네. 그치? 항상
경우의 수는 빼먹는 게 없어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아. 맨 처음 뽑는 걸 4라고 생각을 했을 때, 두 번째, 낮춰서 3을 뽑아보자. 3을 뽑았을 때, 최소 숫자가 어차피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5라고 쳤을 때 여기 2가 돼야겠지, 그지? 3, 2, 1, 1, 1. 이것도 되고, 3, 2, 1, 1. 세 번째, 뭐 얘를 더 낮춰봤자 더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2로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2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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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4, 1, 1, 1, 3, 2, 1, 1, 2, 2, 1 이런 조합으로 뽑혔을 때 7이라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4, 1, 1, 1 조합이라고 했을 때 얘가 4, 9, 1, 1, 1일지 얘가 4, 9, 1, 1, 1일지를 알아 몰라? 그걸 모르니까 결국 뭘 해줘야 되냐면 얘를 각각의 요 자리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돼? 배열해주면 되겠지. 그럼 그때그때마다 경우의 수가 생기겠지. 그치? 그래서 4, 1, 1을 얘네에다가 순서를 만들어서 배열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4, 1, 1, 1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전체 4팩에다가 1, 1, 1이 같으니까 3팩 이렇게 해주겠지. 3, 2, 1, 2를 여기다가 배열하는 거거든? 순서를 만들어서 4팩에다가 1, 1이 같으니까 2팩 이렇게 해주겠지. 2, 2, 1을 여기다 배열하는 거니까 4팩에다가 2, 2, 2가 같으니까 3팩 이렇게 해주겠지. 괜찮지? 이게 얘네를 합쳐서 7이 되는 경우의 수를 가공한 거야. 그치? 여러분들이 이렇게 1, 2, 3으로 케이스 분류하는 걸 일단 알아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얘를 여기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열하는 것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가져갈지 모르니까. 얘네를 다 더해가지고 어디에 적어주면, 분자에 적어주면 되겠지, 이제. 4입니다. 6입니다. 12입니다. 3입니다. 8, 12, 20이지. 이렇게 된 거지? 4로 없애주면 64분의 5 이렇게 됩니다. 해서 정답 내주면 되겠지. 37페이지 질문 있나? 37페이지 223번 223번 또? 없어. 223번 봅시다. 22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위에 6개의 점이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져 있다. 6개. 여섯 개의 점 중에서 임의로 3개의 점을 택할 거다라고 했지. 어차피 확률 구하는 문제일 거 아니니? 그럼 전체분에 사건 적을 텐데 어차피 전체는 60여? 3이겠지? 왜냐면 6개의 점 중에서 3개를 택할 거라며 지금. 그럼 그게 전체가 되는 거잖아. 그때 하필이면 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지, 그지? 여러분들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 즉 지름이지, 지름. 지름을 무조건 한 성분으로 하고 이 두 점을 제외한 나머지 원 위에 점을 하나만 찍으면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돼. 중요한 건 포인트는 뭐냐면 지름이지, 지름. 지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런 식인 거야. 예를 들어서 1번 점, 2번 점, 3번 점, 4번 점, 5번 점, 6번 점이라고 했을 때 1번 점이랑 2번 점을 갑자기 택해서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지. 1번 점이랑 누굴 이어야 지름이 돼? 4번 점이니까 얘네 둘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일단 지름을 하나 만들어. 그러면 이렇게 지름을 만든 상태에서 얘를 택해도 직각삼각형, 얘를 택해도 직각삼각형, 얘를 택해도 직각삼각형, 얘를 택해도 직각삼각형이라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1이랑 4를 택했더니 직각삼각형이 몇 개 만들어지니? 4개 만들어지잖아. 그 생각 들지? 그럼 내가 지름으로 잡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만 생각하면 되잖아. 3, 6 잡을 수도 있고 2, 3 잡을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하나당 경우의 수는 몇이야? 300. 그게 총 몇 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심플하지 않을까? 그치? 넘어가서 38페이지 유형 9의 질문. 38페이지 유형 9의 질문. 227번. 227번. 자, 227번 보면 어느 표는 어느 지역의 휴대전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뭐 이렇게 된 거다. 그랬더니 A사의 이용자 수가 272명이고 B사의 이용자 수가 160명이고 C사의 이용자 수가 82명이고 D사의 이용자 수가 106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지역의 휴대전화 이용자 중에서 임의로 택한 사람이 하필이면 B사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확률을 구하시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개념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봐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를 할 때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 시행 횟수가 어때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충분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 그랬지.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27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시행을 여러 번 했다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안 들 수 있잖아, 그렇지? 안 들 수 있는데 이 표는 뭘 의미하냐면 사실상 이걸 의미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언제 생각을 하냐면 이 표를 채우기 전에 생각하는 거예요. 이 표를 채우기 전에 어디 사거리 앞에 가가지고 설문지 들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내가 이 조사를 시작한 거야. 첫 번째 사람이 대답을 하기를 A사라고 대답을 한 거지. 그럼 나한테 이게 첫 번째 시행이지. 내가 첫 번째 사람을 조사했다면 이게 나한테 첫 번째 시행이 된 거야. 그 사람이 만약에 A사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내가 여기에다가 숫자 1을 추가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을 또 만나서 그 사람을 조사했다? 그랬더니 이번엔 B라는 거야. 그럼 나한테는 이게 몇 번째 시행이라고? 두 번째 시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다가 1을 이렇게 채우게 된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채워져 있냐면 여기가 272로 채워져 있다는 건 내가 일단 시행한 횟수가 272를 어땠다는 거야? 넘어섰다라는 거고 그 되게 많은 횟수 중에서 272명이 A사라고 답했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B사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니? 160명이 그렇게 답했다라는 거고 C사는 82명, 그 다음에 D사는 106명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지.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인원수를 다 더해주면은 총 시행수를 알 수 있겠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총 시행수를 알 수 있다는 거. 다 더해보면 188, 188에 얘 더하면은 348. 얘 더하면은 620? 맞나? 총 시행횟수가 620번이었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B 총 620번의 시행횟수 중에서 몇 번 B라고 대답을 한 거야? 지금 60번이라고 대답을 했을 때 이걸 우리가 확률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시행횟수가 충분히 많을 때. 그지? 그래서 이렇게 없애주고 31분의 8 맞나?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게 확률이 되는 거다. 이런 개념입니다. 됐지? 그럼 지금 다 한 거지. 됐고 유형 10으로 넘어가서 일단은 우리 여기까지 문제 풀이 일단 좀 하고 싶시다. 유형 10번 봅시다. 유형 10번. 여러분들 그 뭐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런 그림 하나는 그려줬잖아. 얘를 만약에 확률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어떤 집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를 S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여기를 A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를 만약에 B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선생님이 P, S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 S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PS라는 건 이 전체 넓이를 얘기하라는 건데 우리가 확률을 얘기할 때에는 최대 넓이가 몇이야? 1이야. 알겠지? 왜냐면 전체분의 전체가 나와야 최대거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전체 넓이는 1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선생님이 만약에 PA라고 이야기를 하면 PA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넓이를 생각하면 되겠지. 너 몇인지는 모르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넓이를 상상하라는 거야. 선생님이 만약에 PA 교 B가 몇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디 넓이를 상상하면 된다는 거야? 여기 넓이를 상상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 넓이가 1보다 어떻게 해서 당연히 작지. 그러니까 최대 그 큰 네모가 1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 거지, 그치? 다음 시간에도 얘기를 해야 돼서 229번 봐봐. 별로 어렵지 않아. 좀 더 어려운 걸로 한번 해볼까? 230번으로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 230번? 230번에 표본 공간이 S인 그 안에 두 사건 A, B가 있는데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보래. 기억 보면 PA라는 놈은 그리고 PB라는 놈이 있는데 그 둘을 곱했을 때 이게 0과 1 사이에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거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아. PA라는 놈은 어쨌든 S보다는 커질 수가 없지. 그러면 얘 자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에서 1까지겠지. PB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도 어쨌든 0에서 1 사이잖아. 맞지? 그럼 얘네 둘을 곱했는데 값이 제일 작아진다 그러면 A도 0이고 B도 0이면 되겠지. 둘 다 아예 없는 거야. 그럼 0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 A도 1, B도 1이 되면 그게 최대 넓이지. 그랬을 때 1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의 바운더리는 요 사이에 있겠지. 그치? 기억번은 맞습니다. 니은번 봅시다. PS 더하기 P의 공집합. 그랬더니 이 값이 1이냐 얘기했는데 자 일단 PS는 항상 그 넓이가 몇이다? 1이다 얘기했고 P 공집합이라는 건 애초에 여기에 사건 자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0이겠지, 그지? 둘을 더하면 1이 맞지, 그지? 그래서 요건 역시 맞습니다. 디귿번 봅시다. 디귿번 보면 PA 겹이 나와 있는데 요 값이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간단하게 생각해봐. 어차피 A교비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A교비는 어차피 누구보다는 작을 거야. S보다는 작을 거고 아예 없는 것보다는 클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0에서 1 사이인 게 맞지 않을까? 당연한 얘기지, 그치?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이 정도면 얘기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집합관계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넓이를 상상해보면 나머지 문제들도 다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서 232번 볼까? 232번 보면은 A 상자에는 1, 3, 5, 7 A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가 들어있고 자 A 상자에는 1, 3, 5, 7이 들어있대. 그 다음에 B 상자에는 1, 2, 3, 4, 5가 들어있대. 두 상자 A, B에서 임의로 각각 카드를 한 장씩 꺼낼 때 꺼낸 두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4 이하이거나 3의 배수의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꺼낸 두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4 이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요거를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사건 X라고 합시다. 사건 X. 알겠지? 이게 사건 X다. 합이 아니라 꺼낸 그렇지. 적힌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라고 했지, 그치?
합이 3의 배수 1 확률을 사건을 y라고 합시다. y. 사건을 y.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들 건하라는 말이 있다라는 건 여기 5월이라는 부호가 숨어있는 거지. 그럼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그 확률을 생각을 해보면 사건 x랑 사건 y의 합집합의 확률을 구해줘야겠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 x 사건이랑 y 사건에 뭘 구해야 된다고? 합집합을 구해서 그거의 확률을 구해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렇게 하면 정답이 되는 건데 확률을 역시 또 구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x랑 y의 합이 p다라고 얘기했으면 똑같이 저 넓이 영역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그냥 x의 확률을 구하고 y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누굴 빼줘? x랑 y가 동시라는 경우에 대한 확률을 빼주면 되겠지, 그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px를 먼저 한번 구해보자. px를 구할 거야.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여기 중에서 한 장 뽑고 여기 중에서 한 장 뽑는다고 했으니까 전체를 적어보면은 4 곱하기 5 정도로 적으면 되겠지. 여기 4개 중에서 하나 뽑고 여기 5개 중에서 하나 뽑을 거니까.